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30년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수면과 뇌 회복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긴 새벽 각성이 사실은 몸속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반복해서 깨는 분들 계시죠? 그냥 화장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상태가 몇 년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 속도도 빨라집니다. 낮에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해결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 한 가지만 제대로 써도 달라질 수 있었어요. 약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재료인데 쓰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의존하시는데요. 수면제는 깊은 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습니다. 결국 근본 해결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유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깨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증상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어떤 분은 미네랄 부족 때문이고 어떤 분은 소화 문제 때문이고 또 어떤 분은 혈당 변동 때문입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 상담했던 69세 박영자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님은 4년 동안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머리가 맑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하셨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낮에 활동하기가 힘들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게 느껴지셨대요. TV를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장을 보러 가도 뭘 사야 할지 자꾸 잊어버리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영자님의 변화 과정이 여러분께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저는 먼저 생활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저녁을 드신 뒤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자주 저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가슴이 살짝 두근거릴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발바닥이 불편해서 이불을 걷어차는 날도 많았대요. 이런 증상들이 다 연결돼 있었던 거죠. 저는 딱 한 가지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기 전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고 본인 상태에 맞는 재료를 아주 소량 더해보는 방법이었어요. 박영자님 경우엔 다리 저림이 심하셔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재료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일주일 뒤 박영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새벽에 한 번만 깨고 다시 금방 잠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믿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몰랐냐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에는 거의 통잠에 가까워졌어요. 낮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새벽에 깨는 진짜 원인이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리 저림, 발바닥 불편감, 근육 긴장 때문에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미네랄 균형이 무너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자는 동안에도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국내 영양학 연구 자료를 보면요. 노년층의 상당수가 마그네슘 섭취 부족 상태로 보고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도 떨어지고 식사량도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겁니다. 63세 이성훈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성훈님은 새벽마다 다리가 불편해서 깼어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 발바닥이 화끈거린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저녁에 소량의 미네랄을 보충한 뒤로는 각성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천일염에는 마그네슘을 비롯한 여러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저녁 식사에 조금 추가하시는 것도 좋아요. 견과류나 녹색 채소 같은 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한 미네랄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거든요. 평소 신장 관련 문제가 있으셨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리 저림 때문에 깨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소화지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해요. 젊을 때처럼 음식을 빨리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녁에 드신 음식이 밤새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노년기 소화 기능 저하에 관한 국내 소화기 연구를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 소화도 잘 안 되고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도 느려져요. 그래서 새벽에 속 쓰림이나 더부룩함 때문에 깨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67세 김영수 님도 그러셨어요. 저녁 식사 후 항상 더부룩함이 심하셨대요. 특히 고기를 드시면 새벽까지 소화가 안 된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소화를 돕는 산성식품을 아주 소량 섭취하신 뒤로 각성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개운하고 속도 편하다고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드시던 양의 한 70% 정도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식초를 아주 소량 물에 희석해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소화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다만 위험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산성식품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속 쓰림이 심해지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저녁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이것도 새벽 각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세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 누적입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밤까지 이어지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돼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신경인데 이게 밤에도 꺼지지 않으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거죠. 해외 수면 연구를 보면요. 만성 스트레스와 새벽 각성 사이에 뚜렷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됐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새벽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각성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가까워질 때 코르티솔이 올라가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면 새벽 3시, 4시에 벌써 올라가는 거예요. 70세 정미자님 경우를 볼게요. 정미자님은 잠들기 전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까지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겨우 잠들어도 새벽 2시나 3시면 깨서 또 걱정이 시작된다고요. 이완호흡 훈련을 시작하신 뒤로 각성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취침 전 5분만 폭식호흡을 해보세요. 배를 부풀리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배를 집어넣으면서 더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요. 주의할 점은 취침 직전에 뉴스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지 않는 겁니다. 특히 사건, 사고 뉴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걱정이 많으신 편인가요? 이것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원인은 혈당 저하입니다. 새벽에 공복감을 느끼거나 입이 마르는 증상 있으시죠? 이게 바로 혈당 변동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저녁을 일찍 드시고 자면 새벽쯤 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올리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과정에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년기 혈당 안정성과 수면 지속 시간에 관한 해외 대사 연구 보고가 있어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이 수면 지속 시간도 길고 깊은 잠의 비율도 높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혈당 변동이 심한 사람들은 새벽 각성이 잦았고요. 72세 한정호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한정호님은 새벽마다 배가 고파서 깼어요. 입도 바싹 마르고 가끔 손이 떨리는 느낌도 들었다고 하세요. 이게 전형적인 저혈당 증상이거든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과 천연꿀을 아주 소량 넣어서 드신 뒤로 증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과 생꿀을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서 드시면 돼요. 꿀의 천연 당분이 밤사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거든요. 간이 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다만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시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양을 조절하는 게 안전해요. 꿀의 양을 더 줄이거나 아예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새벽에 배고파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다섯 번째 원인은 수면 깊이 자체가 얕아진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어요. 잠은 자는데 얕은 잠만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 이불이 불편한 느낌, 작은 소리 이런 것들에 다 반응하는 겁니다. 국내 노년기 수면 단계 분석 연구를 보면요. 60대 이후부터 깊은 수면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어요. 대신 얕은 수면과 렘수면 단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뇌 회복도 제대로 안 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감소합니다. 68세 오명숙님 사례를 보면요. 오명숙님은 잠은 자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았대요. 7시간을 자도 4시간 잔 것처럼 피곤하다고 하셨죠. 이유를 찾아보니 오후에 커피를 2~3잔씩 드시더라고요. 저녁 카페인을 중단하신 뒤로 수면 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끊는 겁니다.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어요.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 11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고요. 낮잠도 주의하셔야 해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전에 20분 이내로만 제한하는 게 좋아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들어가서 오히려 머리가 더 무거워지고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것도 수면 깊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접근 방법도 각자 다르게 가져가야 해요.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리 저림이 심하면 미네랄에 집중하고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 개선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완에, 배고픔이 있으면 혈당 안정에, 수면이 얕으면 카페인 조절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제 실천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취침 3시간 전에는 과식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소화지연을 막으려면 이 원칙을 꼭 지켜야 해요. 60대 이후에는 소화 속도가 젊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녁 7시에 식사하셨으면 10시에 주무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특히 야식 습관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TV 보다가 출출해서 라면이나 과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수면에 치명적이에요. 밤 10시에 야식을 드시면 새벽 1시, 2시까지 위에서 소화가 진행됩니다. 그 시간에는 깊은 잠을 자야 뇌 회복이 되는데 소화 때문에 잠이 얕아지는 거예요. 저녁 식사량을 평소보다 20%만 줄여보세요. 배부르게 먹지 마시고 80%만 채우는 거죠. 처음엔 조금 허전할 수 있는데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소화 부담이 줄어드니까 잠도 훨씬 편하게 오고요. 야식 드시는 날 더 자주 깨시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식과 새벽 각성의 관계를 관찰해 보시면 분명히 패턴이 보일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저녁 미네랄 보강입니다. 근육 안정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다리 저림, 발바닥 불편감, 근육 경련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부족 때문이에요. 낮에는 활동하느라 잘 못 느끼는데 밤에 누우면 증상이 도드라지죠. 천일염을 소량 활용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을 정말 한 꼬집만 넣어서 드세요. 많이 넣으면 오히려 갈증이 생겨서 밤에 깰 수 있으니까 정말 조금만 넣는 게 포인트예요. 손가락으로 살짝 짚는 정도요. 다만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고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천일염 대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저녁 식사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금치나 견과류 같은 거요. 손발 저림 있으신가요? 이 증상이 있으시면 미네랄 보충을 꼭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 취침 전 혈당 안정입니다. 간이 야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간은 밤사이에도 계속 일을 해요.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고 몸의 각종 대사 작용을 조절하죠. 그런데 에너지원이 부족하면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생꿀을 아주 소량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과 생꿀 반 티스푼 정도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간에 저장돼서 밤사이 천천히 사용되는 거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 다만당 조절 중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당이 높은 편이시라면 꿀의 양을 더 줄이거나 아예 빼야 할 수도 있어요. 본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 체크를 하면서 관찰해 보시고요. 새벽 입마름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혈당 변동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차단입니다.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밤까지 끌고 가면 절대 깊은 잠을 잘 수 없거든요. 잠들기 직전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수면 스위치가 제대로 켜지지 않아요. 복식 호흡을 5분만 해보세요. 배로 숨을 쉬는 건데요.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4초 동안 들이쉬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4에서 7에서 8호흡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돼요. 스마트폰 사용도 제한하셔야 해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 잠이 안 와요. 요즘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뇌가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뉴스 보시나요? 특히 사건 사고 뉴스는 정말 안 좋아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다섯 번째는 일정한 취침 시간입니다. 생체 리듬을 고정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졸리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주말에도 최대한 같은 시간에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주말 수면 시간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평일에 밤 10시에 주무시면 주말에도 10시에 주무셔야 합니다. 1시간 이상 차이 나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느라 힘들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 2주가 가장 힘든데 그 기간만 버티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계 보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아침에도 알람 없이 눈이 떠지고요. 취침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이게 수면 리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은 게 좋고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게 좋아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거든요.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 취침 3시간 전까지만 하세요.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돼서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도 적절히 조절하셔야 해요.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까지는 충분히 드시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아요. 갈증이 나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하세요. 이 5가지 루틴만 제대로 지켜도 새벽 각성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요.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 계속하고 싶어지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몸속 균형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겁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 새벽에 깨는 건 어쩔 수 없다. 수면제를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잘못됐어요. 올바른 관리는 원인별로 접근하는 겁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보충하고, 소화가 안 되면 식사량을 조절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 저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뇌에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든요. 이 상태가 몇 년 계속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집중력도 약해지고 새로운 걸 배우기도 힘들어집니다. 낮에 기운이 없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요. 수면 문제가 단순히 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원인을 바로잡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깊은 잠이 돌아오고 낮에 집중력도 회복돼요. 머리가 맑아지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낮에 활동할 에너지가 생기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지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수면이 좋아지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세요. 손주들과 노는 게 즐거워지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여행도 가고 싶어진다고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고 자신의 증상에 맞는 보완 재료를 소량만 더해보세요. 다리 저림이 있으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재료를, 배고픔이 있으면 생꿀을 조금, 소화가 안 되면 식초를 아주 조금 넣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취침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시고 저녁 식사량도 조절하시고 잠들기 전 복식 호흡도 하셔야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우선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주만 실천해 보시고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다시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느껴지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수면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 2주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해 보셔야 합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을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밤에 깨는 시간대별로 몸에 어떤 장기가 신호를 보내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깨는 것과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건 의미가 다르거든요. 각 시간대별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수면과 직결되는 호르몬 이야기도 해볼 거예요. 멜라토닌,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수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호르몬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새벽 몇 시에 가장 자주 깨시나요? 그리고 깰 때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나시나요? 다리 저림인지, 속 불편함인지, 갈증인지, 화장실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패턴을 알면 더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